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총선 전략으로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웠죠. 자, 이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맞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이재명 대표 검사 독재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맹폭했습니다. 이러면서 운동권 심판론에 맞서서 검사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겁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12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에 밝힌 담대한 구상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저렇게 윤석열 정부를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계속 윤석열이란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독단과 무능으로 나라를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야당 대표로서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발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이나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 자, 윤석열 대통령은 12번이나 언급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 일부러였을까요? 일부러 했겠죠. 상당히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전에 새로 등판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총선의 구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대결 구도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년 반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론, 이 심판은 좀 먹히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지금 총선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제1야당 대표 심판론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그 부분을 계속 지목을 했기 때문에. 검사 대 피고인. 검사 대 피고인 이 구도가 막 되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총선 구도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식의 이 흐름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회피를 하는. 그래서 어제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조목조목 다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예. 또 막 목소리를 높여요. 그렇죠.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정치 장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앞으로 상당히 갈 것이고 이 재반박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여기 대해서 또 기자들이 물어볼 텐데 무슨 말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맞서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검사 독재를 꺼내들었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이 정면 반박에 즉각 나섰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검찰 독재? 검사 독재?
그럼 글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현실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 받고 있는 여러 공격 포인트를 피하려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한동훈식 화법이 나옵니다. 팩폭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팩폭, 팩트 폭격.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 중에 아니 이성윤도 나온다는데 그럼 그것도 독재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도 사실 현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희대 대학 후배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뭐 그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그 주요 사건의 뭐 수사를 막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돼 있고 뭐 2심까지 무죄가 났지만은 김학의 전 장관 불법 지금 수사를 막았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성윤 전 지검장도 출마를 지금 뭐 거의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이 유력한 아마도 뭐 전주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출마한다고 그랬고 또 한 사람 신성식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정권에서 뭐 중앙지검 3차장이라든지 주요 요직을 많이 차지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재명 저 대표의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중앙대. 네, 중앙대 후배이기도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현직도 검사인데 이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그럼 검찰 독재냐?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 사람들 출마한 거를 갖다가 검사라는 이유로 쳐낼 거냐? 이렇게 한 직역 자체를 악마화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책적인 거 하나 질문 드리죠. 선거는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선거는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이 그렇다면 이른바 운동권 청산과 검찰 정권 심판 이렇게 지금 굳혀지는 모양새일까요? 예, 뭐 프레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구도의 균형을 맞췄다는 고 나름대로는 좀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뭐 또 민주당식 표현대로 한다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식으로 구도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균형을 맞췄는데 그럼 이 균형은 계속적으로 가면 그대로 팽팽하게 갈 거냐? 예.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 지금 586의 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인영 의원 같은 사람을 만약 막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어허. 그러다면 이거 민주당에서 먼저 해버렸네 저래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운동권 색채를 지웠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지금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번 국민의힘의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출신 후보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탈락시켜버렸다. 어허. 그러려면 이건 또 한쪽으로 또 기울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가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구도 못지않게 바람인데 예. 바람 중에서도 저는 지금 한반도의 그 긴장 국면 북한 이는 뭐 문제. 그래서 뭐 미국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어제 예. 뭐 대통령도 상당히 강하게 북한에 대한 경고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된 그렇죠. 민생의 위기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구도가 그대로 간다 말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간에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당 대표 또는 당의 뭐 비대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공약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점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나 또 이 공약으로 꺼냈습니다. 선거 때마다 강조해왔던 바로 그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그 기본소득 공약을 이번에도 전면에 내세웁니다.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도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일단 뭐 포퓰리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돈으로 줄 건데, 물론 이것도 평소에 많이 나오던 논거였죠.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주겠다. 무슨 돈으로? 돈 풀겠다. 무슨 돈으로? 근데 어제는요, 여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그 재원 전부 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 법카 돌리겠다는 겁니까? 자, 한쪽은 발언을 삼가하고 한쪽은 발언을 계속 뭐라고 할까요?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아끼는 부분이 있고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고 묻지 않아도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죠. 최근에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 관계 이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화면이 밝아지네요. 어제부터 유독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법인카드 문제입니다. 법인카드를 어제 몇 번씩 썼어요. 그런데 여기엔 김혜경 여사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혜택을 본 사람 중 한 명이니까요. 자, 김건희 여사는 말을 아끼고 김혜경 여사 법카는 다른 질문에서도 추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영 교수께서 이 지금의 구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구도가 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려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중에서 특히 그 법인카드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현안이에요. 왜냐하면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담반을 만들어서 조명원 씨가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원 씨가 검찰에서 모든 것을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이것은 가장 핫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드는데 그래서 어제도 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왜 기자들이 이거를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 질문을 안 하냐. 왜 질문 안 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다 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어허. 법인카드 본인이 쓴 거냐. 만약에 법인카드 가지고 일제 산부 사고 한 사람이 공천 신청하면 공천 줄 거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 질문 안 받고 법인카드에 대해서 질문 제대로 안 받고 도망가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쐈거든요. 예. 이것은 계속 이재명 대 한동훈의 그 대결 구도를 몰고 가겠다, 가져가겠다. 그런 연장선상이고 앞으로도 이 법인카드뿐이 아니고 계속 그 이슈를 그쪽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는 그 여론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은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 대 김혜경 여사 쪽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뭐 가방 받았다 이러면서 비판이 많다면 아니 법인카드 쓴 사람은 그러면 도덕적으로 괜찮느냐? 이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오늘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로 보면 직접적으로는 안 해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요즘 이 보수 진영에서 중심으로 김혜경 여사뿐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샤넬 예. 외상 같은 이런 막 나와요.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지만은 이 일종의 희석시키는 거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시키는 방안으로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의 이 그동안의 어떤 의혹들 이것을 은근히 간접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이 방법은 쓰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그 피습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회견 도중에는 이 상처 부위를 잠깐 만져가면서 이래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여야가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왜 책임을 더 져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의 흉터가 자꾸 끔찍하게 자꾸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테러가 개인 혼자에 의해서 벌어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논란이 될 만한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 테러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뉘앙스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역시 한동훈 위원장 이런 단어를 꺼냅니다. 정치장사.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인 그런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방금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드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느낀 아마 이 소외가 상당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개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법으로도 죽이려도 안 되고 뭐 펜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칼로도 했다는 식의 인식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 인식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지금 범인의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뭐 그런 정치적인 잘못된 신념이라고는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극한적인 정치 대결 일이 결국 상대에 대한 악마로 연결되고 그것이 극단적인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 진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파의 수장으로서의 나름의 책임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 그러니까 극단 정치 때문에 저런 이제 망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정치 테러를 벌였다면 그 피해자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한 게 하면 그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걸까요? 아니면 좀 해소를 하자는 얘기일까요? 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조금 그 뉘앙스라고 지금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되고 이렇게 상당히 상대에 대한 상당한 저주, 혐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한 이 정치적인 하나의 테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치 풍토를 바꾸기 위한 이 제도 정치권의 노력이라는 것은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절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로서의 이 자신의 몫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이화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본인이 계속 이 어떤 뭐 폭력 뭐 이렇게 어떤 그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뭐 이념 전쟁, 암살 테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중에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께도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념 전쟁, 뭐 암살 테러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첫 일성이 전쟁같이 서로를 죽이는 그 정오의 정치는 멈추자였어요. 그리고 내가 앞장서겠다 했습니다. 정오의 정치를 멈춘데 내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자택 치료를 받고 나와서 또 첫 마디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법으로 죽이려 해도 안 되고 펜으로 죽이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칼로 죽이려 한다. 그것은 또 혐오의 정치, 정오의 정치거든요. 그 어느 구사 자체가.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때도 그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 생각은 합니다. 예, 물론 이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비극적인 테러 사건, 그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 얘기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죠. 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입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할 텐데요. 예.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방식, 면접조사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냐고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각각 26%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항목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같은 표본오차 수치로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5%, 제3지대가 24%,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9%였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묻기도 했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이 37%,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7%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예. 자, 차재원 교수님. 네. 아까 그 그래픽 좀 다시 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간의 그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이 이제 뭐 물론 지금 당장이 큰 어떤 변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뭐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는 아닙니다만 자, 두 사람이 저렇게 지금 26대 26이거든요. 네. 두 사람의 목표는 총선도 있지만 아마 다음 대선일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모든 뭐 최종의 목표는 아마 대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경험도 없이 막 등판했지만 상당한 저 개인의 인기도와 함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본인 입장이 상당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기가 그렇게 썩 좋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의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언급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어떤 식으로 하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일당이 되는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본인의 차기 대권 도전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모든 방안을 다 강구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비례대표제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를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